이제 김문수 후보, 자 역시나 경찰의 경호 40명에서 6명 최소화를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정도까지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총 맞을 일 있으면 맞겠다. 국민이 지켜줄 것인데 무엇이 걱정이냐.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후보라는 걸 보여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참 김문수 후보다운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대변인. 그렇죠. 당당한 후보고죠. 지금 본인이 지금 8년 동안 경기도 도정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개발 사업과 수많은 인허가 사업을 펼쳤는데 단 한 번도 수사받거나 주변에서 뭐 의혹이 있거나 이런 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네.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 성남시장 하던 시절에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등등 인허가 사업 손댈 때마다 주변 사람들 수사받고 있고 지금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람이 7명이나 됩니다. 본인 혼자만 지금 몸통으로 의심받고 있지만 본인 혼자 지금 버티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네.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거를 지금 왜 뚫지 못하냐? 이거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본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둘러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한 명을 만들어서 입법을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그 괴물 입법이라고 그러는데 괴물 입법을 통해서라도 이재명 후보를 지켜주고 그걸 통해서 대통령 만들면 전부 다 살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현재 수사받고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중지되거나 또는 취소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전부 똘똘 뭉쳐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까지 만들어낸다. 그래 산다. 네.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온 거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 뽑는 거는요. 우리나라 정말 바로 세우는 거,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 사람을 뽑아서 좀 바로 이제 국기를 세운다는 거,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의 저 발언이, 그러니까 경찰 인력을 최소화하자는 발언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의 그 방탄유리, 변호사님 저랑 사진 보셨잖아요. 굉장히 네. 두껍습니다. 그리고 방탄유리가요. 정말 여기 그 무거워. 키 이재명 후보의 키를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높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걸 겨냥한 행보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럼요. 저는 뭐 하여튼 뭐 도덕적 우위에 있다는 부분들은 뭐 김문수 후보가 있다는 거는 뭐 당연한 부분이고요. 저는 그 이 방탄유리를 한 그 이재명 후보의 그 의도가 보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여러 가지 이 저격 이 라이플이 들어왔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볼 때는 본인을 노리는 사람들은 국민의 지지자거나 아니면 극렬 극우주의자들 아니냐 이런 것들이 지금 깔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물론 본인도 이제 테러를 당했다고 하고 테러를 당했고 또 변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비슷한 유형의 테러를 당했기 때문에 테러 위험은 상존하는 건 맞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방탄유리까지 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테러 위험 부분도 있지만 자기를 노리는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의 지지자들이거나 아니면 극우주의자들이 아니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자꾸 이제 은연중에 퍼뜨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나름대로 방탄유리 필요 없다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굉장히 떳떳하고 이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부분들을 강조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하고 다만 여전히 김문수 후보에 대한 테러 위험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이제 40명에서 6명 줄이지 말고 한 절반 정도 줄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네. 방탄유리가 이런 걸 생각났어요. 저희가 예전에 국회에 지금 나오네요. 네, 화면에. 네, 저희가 국회에 있을 때 국정감사를 하면서 뭔가 정책적으로 조명을 못 받을 때는 별의별 쇼를 다 하거든요. 보여주기. 동물을 갖고 오던가 많이 하는데 결국 지금 그 민주당에서 이재명 갖고 내세울 정책을 얘기하면 표가 떨어지는 거예요. 기본소득을 얘기하면 표가 떨어지고 화폐, 지역 화폐를 얘기하면 표가 떨어지고 경제도 그렇고 대북간, 안보를 얘기하면 표가 떨어지니까 저렇게 약간 국민의 이목을 저런 식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조명을 가는 거죠. 또 그 유리를 설치하니까 저는 저게 방탄 유리를 설치할 게 아니라 방음벽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재명이 말을 할 때 그 말이 밖으로 안 나가게. 그래서 얼마 전에도 방탄유리 설치하자마자 하는 말이 북한에 대해서 견디느라고 고생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데 정말 저게 다 이제 본인들이 정책적으로 부족하니까 다른 걸로 주목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저거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저거 지금 보면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저게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 촬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양 안 나와요. 대선 주자라는 사람이 저렇게 뭔가 둘러싸여서 제대로 화면에 비치지도 않는 저런 앵글 가지고 며칠 못 갑니다. 저 이번 주 못 넘기고 아마 철수할 거예요. 그래서 좀 웃긴 게 보통 이제 그 테러나 영화도 그렇고 실제로 전 세계 테러를 보면 테러 저격한 사람을 저격하려다가 결국 주변 사람들이 많이 죽거든요. 방탄유리를 본인만 딱 보호하고 있고 옆에 무슨 민주당 국회의원들 쫙 써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전혀 보호하지 않고 있어요. 나만 살겠다. 폭탄이 터져도 나는 살아. 너희들은 다 죽는 거지. 내 주변 사람들 다 감옥 가도 나는 살아. 내 주변 사람들
우리 그 측근에 대해서 다 의문사가 당해도 나는 살아.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자는 측근 생존이라는 말을 하면서 난 총을 국민이 총을 쏘면 내가 맞겠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이래야죠. 리더가 내가 맞으면 내가 맞겠다. 나한테 뭐라 그래라라고 해야 되는데 나는 안 맞겠다. 참 김문수 후보와 대비되는 대비됩니다. 모습이죠. 그 어제 어제 그 조원진 대표님께서 이재명 후보 저 방탄유리 아마 김문수 후보 지지율 올라가면은 자연스럽게 벗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김문수 후보 지지율 올라가면은 적극적으로 이제 유권자들에게 이제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방탄유리 곧 벗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언을 하셨고요. 김문수 후보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파도 미담이 나온다고 해서 파파미 이렇게 지금 불리고 있는데 지금 설란현 여사도 그렇고요. 이제 제가 좀 이제 기사를 보다가 좀 신기하고 이제 이런 것도 있었어라는 하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김연아 이제 피겨 여왕이죠. 김연아 뒤에 조력자 김문수 후보가 있었다. 무슨 사연이냐 이렇게 좀 얘기가 이제 많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김연아 피겨 여왕이 이제 훈련을 했었을 때 굉장히 지원이 좀 많이 없어가지고 이제 불편했던 이제 시절도 있었나 봐요. 그럴 때 이제 이 피겨 여왕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뒤에 조력자가 김문수 후보였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피겨 여왕이 될 줄 몰랐는데 그 한 정치인이 그 가능성을 단번에 알아보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잘 아시겠지만 김문수 후보는 예전에도 그 반전의 드라마를 쓴 후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김문수 후보가 점점점 지지율이 오를 거고 이런 미담이 계속 되면 대선 후보로서 가능성이 있다. 이런 미담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님? 저거 아셨어요? 김연아? 아니죠. 저도 이제 어제 이제 많은 이제 소식지를 통해서 보고 알았는데 어쨌든 김문수 후보자의 약간 선견 지명이 있는 거는 명확한 것 같아요. 인물이든 산업이든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이 필요한 게 선견 지명 아닙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디를 정확히 타격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냐. 뭐 산업단지야 저희가 뭐 말을 하면 입이 아프고요. 저런 스포츠 인사에 대해서도 이건 가능성 있네 라고 그 어렸던 이게 15년 전이에요. 2010년도에 김연아에 대해서 어린 김연아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결국 올림픽에서 얼마나 많은 메달을 따고 김연아 선수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알려졌습니까? 네. 아마 저게 김연아 선수 한 명뿐만 아니라 스포츠계는 저럴 것이고 다른 또 문화나 다른 계에는 또 다른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계속 파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진솔하고 깨끗한 거는 저희가 말을 하면은 입이 아플 정도인데 이렇게까지 과거에 있었던 행보까지도 굉장히 아름답다. 거기에 이제 설란영 여사의 아름다운 내조까지 이제 완벽하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김연아 관련된 거 얘기 조금 더 하면은 수리고 다니던 시절에 피겨 연습하면서 이게 연습비가 상당히 많이 든대요. 엄청 많이 든대요. 네. 그래서 한 1억 정도가 1억 뭐 훨씬 사실 더 들지만 이제 경기도에서 어떤 스포츠 선수를 지원하려고 하면 최대가 한 1억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끌어모아서 김연아한테 1억을 이제 스포츠 이제 훈련할 수 있도록 피겨 연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나중에 빛을 발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엄청난 인프라와 한국의 어떤 체육 수준 또 문화 수준을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인물을 키워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수리고를 졸업하고 나중에 서울로 이사를 갈 때 되게 아쉬워했대요. 왜냐면 경기도에서 같이 이제 우리가 이제 경기도 도정에서 지원해서 경기도 키운 인물인데 서울로 이사를 좀 아쉬워했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근데 김연아 선수도 저때 당시에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두 분이 그럼 저를 좀 직접적으로 만나서 찍은 사진은 없나 보죠? 거기에 직접 있어요. 저렇게 이제 보면 사진으로 볼 때는 그 김연아 엄마랑 김여다랑 이제 김문수 지사 이 세 명이 나란히 찍은 그 사진 또 있습니다. 그 전에 초청 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몇 번 식사도 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80년대를 주름 잡던 운동권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운동권 출신이다 레전드죠. 보니까 운동 선수를 발굴한 선수가 그런가? 그래서 지금 선거 운동 잘하고 계시고. 네. 운동권 출신이니까. 네. 근데 그리고 김문수 지사 굉장히 이제 사람 보고도 좋지만 이제 사업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네네. 보는 것도 굉장히 눈이 좋아요. 김문수 지사가 이제 그 경기도 이천에 하이닉스 공장을 지었을 때 하이닉스 공장 주변에 콩밭이래요. 콩밭. 네. 콩밭이 가지고 이런 반도체 공장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제일 문제된 게 뭔지 아세요? 이 폐수
반도체 공정을 만들 때 흘러나온 폐수를 어떻게 처리하냐 이것 때문에 그 콩밭 주변에서 전부 다 이걸 반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내세운 게 뭐냐면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해결. 그러니까 무방류 시스템은 뭐냐면 이제 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밖으로 내지 않고 안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가지고 다시 재활용해서 쓰는 이런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이닉스 반도체도 만들고 그 주변에 홍밭 농가들도 다 살고 하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할 때 본인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추진력에 대해서 탁월한 리더십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거 정말 우리가 계속 파야 되는 게 저게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러한 모든 미담이 정말 주변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자의 주변에서 봤던 사람들이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게 하나하나 지금 모으고 있거든요. 네. 사실 후보자가 먼저 야, 나 옛날에 이런 것도 했어. 내가 누구도 지원해줬어. 얘기를 하면 캠프가 그걸 받아가지고 다 재밌게 뿌리고 보도자료 뿌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역으로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매일신문 구독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직접 파야 됩니다. 김문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파다 보면 계속 미담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김연아 같은 스타를 지원을 해줬으면 잘못 파다가는 이게 미담이 아니라 무슨 괴담이 나오거든요. 네. 무슨 주변 사람을 김연아를 만나게 해줬다는 둥, 뭐 피겨를 뭐 따로 과외를 받았다는 둥. 근데 이거는 괴담은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파도 되는 분입니다. 네. 매일신문 구독자분들이 뭐 많이 도와주셔야 한다. 변호사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설란용 여사도 굉장히 이제 미담 많잖아요. 그치? 원래 그렇게 내조를 잘하시는 거죠? 그럼요. 그게 같이 이제 운동권 출신, 그 노조위원장 출신 아닙니까? 네. 세진전자라는 곳에서 설란용 여사가 노조위원장 했다 그러는데 그때 노조원이 1,500명이었대요. 야, 생각해보면 1,500명을 본인이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수 있는 노조위원장 출신이니까 얼마나 리더십이 있어야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본인이 하겠다고 손든 게 아니래요. 그 전임 노조위원장이 본인이 찾아와서 내가 보니까는 설란양 너가 그 직원 동료들한테 네. 신임을 많이 얻고 있고 네가 인기가 많다. 네가 내 자리 이끌어야지 그래요. 노조가 돌아갈 거다라고 권유를 했대요. 그래서 시간을 달라 해서 일주일 고민하고 나서 그걸 수락해서 노조위원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품이 어라더 레벨입니다. 김모 씨와 비교하면은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모 씨와 비교하면 그랬었고 나중에 결국은 이제 김문수 후보가 정치 갈 때도 본인은 자기가 역할을 먼저 알았던 거죠. 딱 내조의 여왕으로서 김문수 지사가 앞으로 이제 정치를 할 때 딱 이제 거슬리지 않는 선이 무엇인가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도지사 시절에 부인을 하면서 잡으면 하나도 없잖아요. 네. 관용차도 바로바로 쓰고 나면 이제 경기도청이 바로 입고시키고 법인카드 쓸 때도 그 쓰는 날이 있대요. 공식적으로 하는데 영수증 다 기입해서 그렇죠. 돌려준다고 영수 뒤에다가 하시더라고요. 자기 네. 이름 쓰고 서명 쓰고 그때 그거를 공무원이 가져올 때 쓰고 나면 또 그 공무원이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누구랑 참 비교된 거죠. 집안에 있는 냉장고에 과일을 때 되면 다 챙겨야 되고 또 청담도 샴푸 사와야 되고 초밥도 시켜야 되고 이런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말씀드립니다.